평성군의회 김영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성군의회 표현상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성군의회 김은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성군의회 백오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성군의회 박승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성군의회 유병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성군의회 정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기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금일 배석하신 실가소장님을 일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건교 계획감사실장님 외에 14명의 실가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와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최근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또 방기선 공무조정실장께서 오시고 또 조직위원장, 최종구 조직위원장도 참석하시고 지사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함께 경기장 관람도 좀 하고 또 영접도 하고 지역도 얘기도 하느라고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가서 잠깐 그래도 뵙고 말씀드리고 급히 달려온 게 지금 왔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청년면민들이 처음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내가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룡회 해니까 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사시면서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이렇게 기원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다른 면에 가면은 면장 소개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이 장유진 면장은 그 경력도 좀 깊고 또 세종시에 가서 국가예산 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분을 이번에 일로 이렇게 청일면을 좀 잘 해주십사 해서 보냈으니까 격려를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장유진 위에 박수 한번 쳐주고. 지금까지 다닌 중에서 면장 이렇게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장유진 면장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많이 줄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야 군정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시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조금 몇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다 보셨고 또 그건 전체 군정을 담은 얘기니까 한번 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기획감사실장이 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그 군 전체의 그런 예산이 얼마나 돼서 운영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 예산이 그렇더라고. 본 예산, 2월 예산, 그다음에 여유 예산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책정된 거는 5,678억이에요. 5,678억. 근데 사업이라는 게 당년도에 다 완결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재작년에 수혜도 많이 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2월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본 예산에 포함이 안 되면서 있는 게 1,800억입니다. 1,800억. 그리고 우리가 여유 자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 금년에 세수가 줄어서 600억 정도 세수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59조가 줄었어. 그래서 지방으로 교부세로다가 우리가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군의 교부세가 600억이 줄었어요. 600억. 줄어서 이 중에서 우리 여기 실버투자람들이 애도 많이 쓰고 또 우리 도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도에서도 애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공동 노력을 해서 국도비 공모 사업에서 350억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이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이 농업 부분 예산, 복지 예산 이런 거는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안 깎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250억을 충당했어요. 250억 충당하니까 350억은 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600억만큼 줄어야 되는 거를 그만큼 줄여서 250억만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 1,500억 규모에서 1,250억 규모로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합하면은 이게 이제 8,700억입니다. 8,700억. 그래서 군정에서 금년에 8,700억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예산이고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있어요. 도가 행정군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그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모빌리티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모빌리티. 요게 1,300억입니다. 1,300억. 그리고 국가가 직접 행사를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호국원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호국원이 이제 433억.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작은 것들 이렇게 하면 국가가 직접 행정군에 투여하는 사업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합하면 1조 500억이에요. 이 행성에 전체적으로 1조 50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 국도비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행성에 1조 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이제 선거 때 1조 시대를 꼭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1조 시대. 그러니까 이제 1조 500억 됐으니까 1조 시대는 만들어낸 거죠. 1조 500억이니까.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저 혼자 한 거 아니, 저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김영수 의장님 비롯한 우리 군의원님들 또 한창수 부의장님 책임한 도의원님이 이렇게 다 공동으로 노력해서 1조 시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성이 가장 심각하다는 게 이제 그 고령화잖아요. 고령화. 그래서 우리 고령화율이 처음에 제가 군 활동할 때 26%, 28% 이러더니 또 당선되고 나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34.5% 급격하게 늘어났죠. 급격하게. 34.5%. 그래서 강원도 전체에서도 보면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요. 행정이. 그런데 인구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역이 잘 살아내면 인구가 유지되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은 고령화율을 평일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잘 써야 된다 하는 게 군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더 잘해드린 거는 버스를 무료해드린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버스비 무료해드리고 앞으로도 또 국가에서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지금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늘고드렸잖아. 29만 원으로 늘고드리고 인원도 그 계층을 조금 올렸어요. 소득 수준을 조금 올리니까 행성이 작년에 3,100명 수준이시던 것이
3,700명, 3,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뭐 활동도 하시고 29만 원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그러면서 그것이 곧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어르신 더 잘 모시겠다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 청년들에 관한 얘기예요. 행성이 청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6,900명이 있어요. 6,900명. 이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고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출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출산.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그 뭐가 가장 부족하냐 하면 일자리잖아요. 첫째는. 근데 일자리는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공동으로 노력하는 거지만 당장 시급하다고 보는 게 결혼을 해야 아기도 낳을 거 아니에요. 재주택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공 임대아파트, 군립 공공 임대아파트 진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하면 임대료 50%, 아기를 하나 낳으면 75%, 둘 낳으면 100% 임대료 지원해서 영구 거주권을 드리는 제도를 꼭 만들어내겠다. 지금 아직 아파트가 없어서 우선은 그냥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좀 지원해주는 정책을 쓰지만 이제는 군립에서 공공아파트 지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 주거 문제가 좀 안정이 되면 결혼도 욕심을 할 거고 결혼을 해야 또 자녀도 출산할 거고 이렇게 그런 정책을 써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학생들. 요번에 어르신 버스 무료 해드리면서 학생까지 다 넣었잖아요. 18세 이하 청년까지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3,800명이 있어요. 고등학생까지 대학생 빼고 유초 중고까지 하면 3,8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미래를 지켜내는 이 학생을 잘 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성이 다른 데보다 잘하는 거는 인재 육성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재 육성 재단을 통해서 인재 육성관이 있는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잘 만들고 거기에서 특기자, 예체능 이런 부분까지도 장학금을 많이 들고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해 드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군장 맡으면서 대학 등록금을 600만 원 정도에서 갔더니 그거를 초과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600만 원까지 대학 등록금을 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학생은 없게 만들겠다.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경제가 잘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요식업 하는 분 그런 분들이 행사에 3,800개소가 있어요. 3,800개소.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정책을 잘 써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253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뭐 국가 정책인 사업이니까 중소기업이 행성에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생깁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력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행성이 농공단지 4개, 산업단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게 95%가 입주가 돼 있어요. 95%. 그런데 문 닫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행성이 KTX역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100km 이내에 있다.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행성에 뭐 투자하겠다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지를 산업단지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런 기업체를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 활력, 일자리를 해내야겠다 뜻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농업인이 13,400명 계세요. 농업인이 은퇴 농업인까지 물론 포함 안 하는 건데 이분들의 희망이 뭐예요? 아니, 생산한 농산물은 잘 팔아주고 그리고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시켜주고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또 농협 통해서 뭐 대형유통도 빠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파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우선 이 교양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행복농자재 제도를 만든 거예요. 행복농자재 이것도 강원도에서 저희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국가가 주는 거에 분전에서 행복농자재를 해가지고 이번에 3헥타에서 5헥타로 늘렸잖아요. 그리고 기준 단가도 22만 원에서 30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5헥타를 치면은 1,500만 원 상당액이 됩니다. 3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 중에서 50%, 750만 원까지 행복농자재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농가들이 뭐를 제일 원하시냐면 왜 영농기 되기 이전에 좀 확정시켜 주시. 또 내가 원하는 품목을 내 마음대로 고르게 해주시. 내가 사고 싶은 곳에서 사게 해주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거를 다 이번에 정책에 반영한 거예요. 반영하고 신청도 12월말까지 다 받았어. 그랬더니 이 신청 금액을 합치니까 148억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2억도 못해 150억이라고 보면 150억이 50%면 75억이 농가에게 행복농자재로 자재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품목마다 신청을 수없이 해가지고 했던 이분들 생각에 내가 그 전에 봤던 품목에서는 뭐 80%도 받고 70%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자꾸 받으시는 거예요. 더 받는 거는 별도고 전에 받았던 건 줄어들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 지금 자꾸 말씀하시면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돌아가고 행복농자가 안 하고 과거 하던 대로. 그래서 혹시 이제 청이라도 품목 하나하나 따져서 근데 그럼 작년에 80%도 받거나 20%밖에 안 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는 다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전체 75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잖아.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농업인들 위해서는 진짜 더 제가 애정을 가지고 아픔이 있는 곳 하나하나 좀 더 챙겨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얘기를 드리는데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행성은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 89개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정주인구 개념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정주인구. 그러다 보니까 행성은 곧 없어지는 동네처럼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희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이거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이었을 때 3천만이었 4천만이었어도 청일면이 있었잖아요. 청일면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만 그러면 이제 정주인구로만 따지면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정주인구보다 중요한 게 생활인구잖아요. 생활인구. 이 지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가는 구조. 이걸 우리가 생활인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활인구 개념 바꿔야 된다. 이 생활인구가 곧 뭐냐면 관광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구조를 만들면 그분들이 여기다 뿌린 돈 가지고 인구가 적으면 파이가 크겠죠. 500명이 돈을 먹을 거 100명이 돈을 먹으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죠. 이 구조 꼭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게 행성호수길이에요.
이게 14만 명이 옵니다. 14만 명. 누지가 9만 명. 누지가. 예? 그리고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이 2만 명. 예? 또 축제 때 오시는 건 빼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만들 베이스볼 테마파크 이제 막 하려는 하는데 스포츠로 이 야구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이 청일도 이제 해야 돼. 청일 이 신대 계곡 예? 이 좋은 환경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기도 그런 것들 자꾸 만들어서 그 관광객을 통해 가지고 행성의 경제를 확실히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이번에 행성이 개최지로 포함된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간 동안 6,500명이 보름으로 와서 지금 벅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스키장에 그냥 평상시에 오는 관광객은 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걸 싹 없애버리시고 관광객 생활인구 자꾸 늘고서 행성은 영원히 빛나는 행성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 갖고 함께 사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문제, 환경 기반 시설 문제예요. 행성이 도로 포장률이 95%예요. 지금 이제 귀농 귀촌오셔서 산골짜기 가서 사시는 분 빼고는 대부분 다 도로 포장이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91%. 상수도. 근데 이 하수도가 문제. 하수도가 70%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군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국가에 가서 신청해서 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밀집도예요. 인구 밀집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야 이 예산을 좀 넣어야 돼요. 이 예산. 그래서 어쨌든 애를 많이 써서 해서 매년 받아서 해요. 하는데 프로테지를 보면 이게 1년 애를 쓰면 0.5% 정도씩 오릅니다. 도로도 95%에서 되면 내년에 아마 95.5% 될 거예요. 상하수도 91%인데 MIS도 내년에 92%쯤 될 거예요. 상하수도. 이 하수도 보급률은 0.5%밖에 안 70.9%인데 아마 71.4%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민원도 참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행성이 진짜 지속 가능한 행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 분뇨하고 폐기물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예. 가축 사육 도수가 인구보다 많잖아요. 인구. 예. 그래서 제가 최대 공약 중에 하나가 가축 분뇨에 관한 에너지화. 이걸 늘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 용어 공모 사업이 저희가 초원리로 결정이 됐잖아요. 5만 평에서 행성의 가축 문제를 완전 수거해서 청정 에너지 복합타운 요거를 제가 만들어서 깨끗한 행성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하나 가서 장애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행성에 3,700분이 계세요. 3,700분. 이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800분. 그냥 한 3천여 분이 아직도 부모들은 진짜 죄 지은 거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시고 가슴에 묻고 사시잖아. 또 이 자녀들은 양지로 못 나오고 사시는 이 가정에서 이런 은거 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진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활동을 통해서 보람도 찾고 꿈도 꾸고 이렇게 그렇게 꼭 해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문제 중에서 행성이 약자의 그룹이 어디냐 이런 아동, 여성,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이잖아요. 네 가지. 그래서 그 중인데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는 다 됐어요.
장애인을 돌보면 되는 거고 이 고령 친화 도시를 금년에 저희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래서 이 어르신들 더 잘 모시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 노인복지관하고 고령자 주택 100실 짓는다는 거. 그것도 그거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정 맡으면서 100대 공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대 공약. 현재 43%입니다. 43%가 진행이 됐다. 왜냐하면 사업 차관도 하고 예산도 반영돼서 시작한 게 43%다. 57%는 또 예산도 반영하고 성과가 나도록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공약으로 되면 6개월 내에 다 해야 되는 줄 아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년 만에 되는데 무슨 43% 받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공약이 이제 되면 예산이 반영해서 완성이 되려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예, 시작이. 그래서 행정이 가다 보면 선정되고 기본 예산 설계 준비하고 예산 받고 이러면 그 한 3년에 걸쳐서 30% 20% 이게 받잖아요. 이게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 5년. 예? 선정이 되면 선정도 안 되면 그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선정되고 예산 반영된 것만 받아서 43%예요. 나머지 57%는 또 계속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제 민선 8개 안에 꼭 100% 달성해서 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김영수 의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우리 또 의원님은 여기는 지역구가 최기명도 의원님이니까 한창석 부의장은 이제 양해해 주는 거고 우리 부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면 김영수 의장님 말씀하시고 최기명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일면 주민 여러분, 또 2024년도가 되어서 주민과의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병일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리인데 실과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일면은 우리 장유진 위원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께서 소개를 드렸지만 좀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유진 위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지금 도의원 2분과 우리 군의원님 6분이 저까지 7명이 전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분도 불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국회 읍면을 의원님들이 다니시는 이유는 국회 읍면의 정책을 담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일면에서 여기 지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하시겠지만 또 잘 담아서 청일면이 발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여기 인사 말씀 이렇게 하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세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비롯해가지고 집과장님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저희까지 모르는 게 없으시지 않은지 없어요.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저 또한 드릴 말씀은 지금 많지만은 민선 8기의 정책 또 우리 김웅국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님들, 한창석 부의장을 비롯해서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청일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군수님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군수님과의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라며 청일면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말씀하실 때에는 기록을 위해 주소와 funk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3분 정도 건의사항을 들은 후에 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고 다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